이번 경주 이제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200m 경주고 14마필이 이제 게이트를 꽉 채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요,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데, 선행마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선행마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 잘못 이 선행 경합에 휘말리게 되면 모두 무너질 가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뒤쪽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말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경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1번마 A1퀸, 2번마 원더풀 K, 4번 빅리치, 5번 원모어 카드, 6번 스타크레이지, 7번 파이널 레이스 등이 이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행마가 참 많죠. 특히 이 중에서 4번 빅리치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으로 봐서는 가장 앞선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데 6번 스타크레이지나 7번 파이널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 뒷심은 없는 말들입니다. 특히 6번 스타크레이지나 7번 파이널 레이스, 이 파이널 레이스는 도대체 감을 잡지를 못하겠는 말입니다. 직직전 경주에서 김하연 기수가 50kg의 부담 중량으로 2착을 차지한 적은 있지만 그 외의 경기는 다 밑바닥이에요. 자, 그렇다면 6번 스타크레이지와 7번 파이널 에이스가 앞에 서고 4번 빅리치까지 경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 마필은 다 무너질 가망이 있습니다. 다만 6번 스타크레이지는 조교는 상당히 강했어요. 그걸로 봐서는 가망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원한 걸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행마들을 다 보내주고 뒤에서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말이 1번 A1 퀸하고 2번 원더풀 K 그리고 11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11번 컴플리트 밸류는 이제 대위전을 치르는 말이죠. 5월 14일 날 주행심사에서 가볍게 1착을 차지했고 5월 28일 날 이제 연습경주 주행심사 연습경주에 나왔는데 이때 마지막 발언 타임이 12초형이 나왔습니다. 이 신마가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데 이 정도의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11번마 컴플리트 밸류는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1번마 A1 퀸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초반 이 선행 경합에 말려들지만 않는다면 즉 꾹 참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다가 지금 우창구 조교사가 이제 300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이 경주로 300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거고요. 어쨌든 이 A1 퀸은 앞뒤가 다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대마필인 2번마 원더풀 K는 저는 이 마필은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조교 상태로는 상당히 좀 활발하고 잘 뛰고는 있는데 이게 마체가 작아서 그런지 보폭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리한 게이트에서 뛰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버티지를 못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몸싸움이 심한 경주이기 때문에 원더풀 K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이제 추입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던 8번 그랜드마스터가 다시 한번 이제 입상의 기회를 노리고 김옥송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붙일 가능성은 있는데 조교 모습을 보면 발걸음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말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노리는 마필은 조금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마 Yes I Can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모닝힐이라는 아주 강자와 붙었었죠. 발주도 늦었고 근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분명히 추입이라면 이마필도 충분히 가능하고 더 뛸 걸음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전 이제 4월 4일날 나오고 지금 12주 만에 나온다. 조금 이 출주 주기가 길어졌다라는 단점은 좀 있지만 조교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선의 말들이 다 무너질 때 바로 뒤에서부터 뛸 수 있는 1번 A1 퀸과 11번 컴플리트 밸류 이 두 마필이 선입권에서
앞선 마필들을 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14번 예스 아이캔이 외곽에서 놀라운 추입력을 발휘한다면 이변도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하면 저는 일단 11번 컴플리트 밸류, 14번 마 yes I can, 1번 마 A1 퀸,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요. 직전 경주 선전에 썼던 8번 그랜드 마스터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전체 14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4마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능력의 차이는 좀 납니다. 능력의 차이는 좀 나는데 솔직히 그 인기마들이 각각의 좀 단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좀 않은 경주가 되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최고 인기마는 이제 최외곽 게이트의 14번 마 광양으뜸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앞선에 붙여 나간 이후에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이제 2착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물론 뭐 3착마, 4착마와 거의 착차 없이 들어오긴 했지만 마지막에 끈기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단점이라면 외곽으로 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게이트의 말들 중에서 좀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력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14번마 광양으뜸이 외곽에서 휘감고 나와버리면 안게이트 말들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조교 상태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14번마 광양으뜸은 아마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근데 후차권은 좀 무리무직입니다. 자, 일단 이경주에서 1번마 컴플리트 챔프, 4번마 하룡, 6번마 블랙인디, 7번마 스텔라로드, 8번마 헬시안, 10번마 허리케인 삭스 등이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다 그만합니다. 자, 1번마 컴플리트 챔프는 기본적으로 지금 게이트에 2점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이 마필은 지금 마필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뒷심도 없고 아무리 이 경마가 순위 경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경주 기록이라는 게 있는데 기록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침체기에 있는 유승원 기수가 타고 있다. 안게이트라는 게 상당히 이점이긴 한데 만약에 조금만 늦게 나오게 되면 갇힐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리트 챔프가 보여준 모습이나 이런 걸로는 솔직히 후차권의 한 자리도 노릴 수 있는 말이지만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4번마 하룡은 글쎄요, 이 마필이 들어오면 뭐 아주 창피하겠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왜 팔리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6번마 블랙인디는 박으론 기수가 안게이트에 좀 강력한 선행마가 없다는 틈을 이용해서 기습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이 마필은 계속해서 1400을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피언 파크하고 이제 병합 조교를 하는데 러피언 파크를 좀 앞지르는 걸음이에요. 그렇다면 블랙 인디도 좀 가망성은 있어 보이고요. 자, 7번마 스텔라로드 지금까지 2번을 뛰었죠. 데뷔전에서 3착을 했고 그 다음 경주에서 4착을 했습니다. 자,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자기의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행을 가려면 좀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뒤에서 막강한 추입력을 보여주던가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특징을 아직까지는 못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발전 기대치는 좀 갖고 있는 말이고요. 8번마 헬시아는 이제 김기배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조교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없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필은 10번마 허리케인 삭스입니다. 뭐 올드 패션 되게 잘하죠. 다만 이게 6번을 뛰어서 뭐 1착, 2착 없이 3착만 2번 한 마필이고 이제 4세 접어든 거세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충분히 현구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그 2경기를 연속해서 지금 3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직전이나 직직전 경주보다는 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컴플리트 챔프, 6번 블랙인디, 14번 광양으뜸이 선행 승부를 하는 가운데 8번마 해시안, 7번마 스텔라로드, 10번마 허리케인 삭스가 좀 선입 전개를 하면서 호시탐탐 마지막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행마들 중에서 1번마 컴플리트 챔프는 오히려 안게이트라는 게 전개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블랙인디하고 광양으뜸이 초반 치열한 선두 같은 걸 벌일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두 마리가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틈을 10번 허리케인 삭스가 직선줄에서 언제 파고들 수 있느냐인데,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요주의로 보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9번마 온천하. 조상범 기수가 타고 있죠. 이 마필은 주행심사 때 좀 뭐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1등은 했지만 기록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행심사도 역시 기록 안 좋았고. 그리고 두 번의 경주에서 바닥권입니다. 스타트가 안 됐어요. 계속 늑발을 했는데 뒷심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뭔가 말에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제가 보기에는 기본 그 능력, 그러니까 기본 다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들 하죠.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조교할 때 보면 국산마 5군인 페더럴킹과 대등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테이크 차지인디의 자만데 7,100만원짜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고가로 팔린 말들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좀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갑자기 이번 경주 이 9번 온천하가 뭐 빼판 마필일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조금 노려볼 만하지 않냐. 왜냐하면 나머지 마필이 크게 믿음을 주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필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4번 광양으뜸, 9번 온천하, 그리고 10번 허리케인 삭스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는 기습선행을 나간다면 버틸 수 있는 6번마 블랙인디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조금은 약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의 특징은 강력한 선행만도 없을 뿐더러 선행마들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전개를 예상을 했을 때 일단 1번마 천문하고 10번마 콘도리 여왕, 11번마 원지 등이 이 앞선에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로 3번마 어플리트 마린, 9번마 최강 장산 등이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수는 5번마 신대로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철 기수가 이 선행마가 약한 이런 경주에서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오히려 더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좀 몰락을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선입권에서 따라갈 수 있는 3번 어플리트 마린과 9번 최강장산 이 두 마필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9번마 최강장산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직전 경주에서 3착을 했었고 그 전에 5착, 5착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임팩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교시의 모습도 좀 자세도 좀 불안정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마필이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들 아주 좋은 말, 물론 뭐 최강장산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주 만에 출전한다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9번마 최강장사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저는 3번마 어플리트 마린이 지금까지 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마필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오고 휴양을 거친 후에 주행심사를 거쳐서 4월 18일 날 경주에서 2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는 3착을 했죠.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보시면 1착을 차지한 4번 대지의 여왕, 2착을 차지한 10번 펜시펜츠와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착차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그 조교시의 모습도 보면 국산 5군마들과 병합 경쟁을 했는데 앞서는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오히려 휴양 후에 상태가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주행 자세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3번마 어플리트 마린이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5번마 신대로의 기습선행,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콘돌 여왕, 이마필이 지금 임다분 기수가 기승하면서 2km의 강량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이제 휴양 후에 지금 서서히 컨디션을 좀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약간 고개가 높다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필도 앞선 전개를 한다라면, 마지막까지 버틸 힘도 좀 있어 보이고요. 추위권에서는 글쎄요, 지금 이게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추입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엉뚱하지만 2번마 킹신바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은 주행심사도 마찬가지고 직전 데뷔전도 마찬가지고 거의 꼴찌예요. 뭐 보여준 모습도 없습니다. 원체 스타트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걸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게이트에서 김동수 기수가 어느 정도의 스타트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에서 직선주로 마지막 한 발은 충분히 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리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게이트 2.있는 1번 천문 같은 경우에도 앞에 나오지만 좀 무너지는 마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5번마 신대로의 기습선행이라면 버티지만 나머지 선행마들이 버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3번 어플리트 마린, 5번 신대로, 10번 콘돌 여왕,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는 2번마 킹 신바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경주부터 지금 1400m 가장 어려운 경주 거리가 됐습니다. 자, 이 경주는 참 딱 봤을 때는 그냥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뭐 2번마 트리플 스톰, 3번 KK1, 4번마 에이스가이, 뭐 9번 갤런트 워리어, 이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어갈 거고, 여기에 7번 스위트밴드나 12번 블루오크 등이 이제 완만하게 좀 도전을 할 거를 경주로 보이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주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크게 배팅을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배팅을 해야 된다라면 좀 소신껏 좀 배팅 액수를 조금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이번 경주는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기는 한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갖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복병마를 찾기에는 또 보여준 걸음으로는 인기마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인기 있을 7번마 스윗밴드 하고요. 12번마 블루오프는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상에서 좀 제외를 할 겁니다. 자, 보여진 걸음으로는 4번마 에이스가이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을 최근 경주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권 전개를 하고 마지막 추임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구는 당연히 뭐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요. 이번 편성에서는 전개 자체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입상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교시 걸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약간 좀 덜컹덜컹거리는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인 3번마 KK1은 직전 경주 1600m에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인기권에 들어갈 텐데, 보시면 9번을 나와서 2착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거리를 내려서 도전을 하고 모주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직전 경주에 좀 주행 불량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보여준 모습은 조금 없지만 기습 선행도 가능한 9번마 갤런트 워리어가 유연명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앞선을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8번마 퍼스트파크는 뒷심이 좋은 마필이고 약간은 좀 변화가 온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400m로 거리를 늘려 나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소소형 기수가 기승하는 10번마 자이언트 칼도 역시 뭐 무시를 못할 거고요. 2번마 트리플 스톰은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땐 늦발이 문제입니다. 근데 발주만 어느 정도 된다면 마지막까지 좀 경쟁을 할 그런 힘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역시 무시를 못하고요. 11번마 자메이카 파워는 과연 발주가 되느냐예요. 이 마필도 발주만 된다면 이번 트리플 스톤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기마의 4번 에이스가이, 3번 KK1이 앞선에 나오고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경주인데 9번 갤런트 워리어가 기술 선행을 나간다면 솔직히 3번, 4번도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2번 트리플 스톰, 8번 퍼스트 파크, 11번 자메이카 파워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여준 능력으로 4번마 에이스 가이를 빼기에는 조금은 찝찝하기 때문에 배팅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어쨌든 마번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경주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말은 9번마 갤런트 워리어입니다. 그리고 4번마 에이스 가이, 8번마 퍼스트 파크까지 이 세 마피를 추천을 하는 경주고요. 복병권에서는 11번마 자메이카 파워 최시대 기술을 믿고 11번마 자메이카 파워를 추천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일반 경주 이제 국내산마 6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경주거리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마 혼전 경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기마들 중에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기마 내에서도 이변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말은 역시 10번마 보디가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9번마 스타러쉬, 11번마 질풍백광, 5번마 큐피드 코리아, 7번마 아침 함성 등 이렇게 5마필 정도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 7번마 아침 함성은 이 마필이 과연 선입 전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포지션이 좀 안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이 7번마 아침 함성은 제외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없다라는 뜻이 뭐냐면 강력한 선행마가 없다라는 얘기죠. 일단 12번마 원더풀 만보는 약간의 도주성 말입니다. 그런데 뒷심이 너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12번마 원더풀 만보가 뭐 되든 안 되든 처음에 치고 나갈 텐데 저는 이 5번마 큐피드 코리아가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간다면 이마필이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 하만식 기수가 좀 늦발을 했습니다. 늦발을 하면서 경주를 마치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게이트란 말이죠. 발빠른 말이 외곽 게이트에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큐피드 코리아가 기습 선행을 나가버리면 좀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다면 경주거리가 1300m 경주거리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고 인기마인 10번마 보디가드가 직전 경주에 이제 1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 전의 모습은 볼 게 없죠. 그래서 물론 뭐 이역 기수가 기승은 하고 있지만 이마필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은 좀 뒤로 돌리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안정적인 전력이 스타롯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마필은 지금까지 최근 3경기에서 계속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착마하고의 착차가 많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말이죠. 근데 이런 마필들이 결국은 결정력 부족입니다.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어떨 것이냐 했을 때 직전에 뛰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편성은 좀 약해졌습니다. 편성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 김용군 기수가 이마필을 가지고 지금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타러쉬가 마지막에 한 발을 분명히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추임력으로 봐서는 질풍백광, 우리가 잘 아는 백광의 자마입니다. 질풍백광이 추임력으로 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11주 만에 나온다라는 거 너무 장기 휴양을 했다. 다른 마필에 비해서 이 점이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분명히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경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인기마 내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그 보여주는 능력보다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추천을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5번마 큐피드 코리아 기습 선행이 가능하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9번마 스타러시가 좀 안정적인 전력이고 스타트만 좀 된다면 마지막에 올라올 걸음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11번마 질풍백광이 마지막 추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기마인 10번마 보디가드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로 가겠습니다. 국내 산마 6등급 경주고요. 16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고 미들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배팅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늦발들을 하는 마필들이고 믿을말이 없다면 솔직히 배팅은 어렵습니다. 배팅은 어려운데 지금 이번 경주는 그래도 좀 인기마들 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옥석을 가린다면 어느 정도의 배당은 좀 나올 수도 있고 적중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1번마 성산히어로 그리고 7번마 에이스포텐 이 두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로 3번마 닥터테이크, 4번마 루카스선 등이 선입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다른 마필들이 솔직히 좀 볼 마필도 없고요. 뒤에서 뭐 멋지게 날라온다. 물론 경주 결과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보여진 모습으로는 이 네마필 선에서 끝날 가망이 제일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1번 성산 히어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게이트의 2점이죠. 게이트 2점이고
1600m라는 거리의 특성상 1번 게이트의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한 경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현 기수가 어떻게 보면 입상의 기회를 지금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같이 따라붙을 수 있는 7번마 에이스 포텐이 뭐 순발력이라든가 보여준 걸음으로는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2주 만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 2주 만에 나온 마필들을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하고 내일 경마를 보면 월말 경마답게 마필들이 좀 몰려있다 보니까 2주 만에 나오는 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산 히어로가 안게이트에서 선행을 잡고 나가면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다고요. 3번마 닥터테이크는 이제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말입니다. 선입권 전개를 하는데 좀 현재 이 편성에서는 가장 안정적 전력이다. 그리고 직전 경주 3착을 하면서 같은 2600m에서 3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습은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그 전 경주에서 지금 요번에 출전하는 라운더 캡틴이나 또는 로열 캐슬과 뭐 같이 뛰었던 말이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임성실 기수죠. 뭐 대상 경주의 사나이라는 닉네임이 있는 기수긴 한데 일반 경주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있는 말은 4번마 루카스 선입니다. 일단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말몰입니다. 최선의 말몰이를 할 것으로 보이고, 항상 그 입상권 언저리에서 맴도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지금 앞선을 끌고 있는 1번 성산 히어로나 7번 에이스 포텐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마 루카스선이 침착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은 마지막에 한 발은 분명히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전개로 봤을 때는 3번마 닥터테이크 그리고 4번마 루카스선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4번 루카스선 이마피를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3번 닥터테이크,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앞선에서 버틴다면 1번 성산 히어로, 게이트의 이점이죠. 그리고 앞선에서 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 기습 도주를 감행한다면 7번 에이스 포텐도 버틸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가망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5경주 국내 3마 6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경주거리 어려운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 혼전 경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요, 경마는 다 인기마 혼전 경주입니다. 인기마 혼전 경주인데 그 인기마를 깰 수 있는 복병이 있다면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인기마 내에서 끝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배당이 터진다, 뭐 고배당을 노린다, 전 경주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 경주의 70-80%는요 인기마선에서 끝납니다. 항상. 그러니까 오히려 인기마선에서 끝나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그 경주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서 내가 적중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적중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고배당만 찾아다녀서는 경마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편성은 인기마 혼전 경주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이기는 한데 약편성입니다. 약편성. 그러니까 편성이 강하지도 않고 또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뭐 임팩트를 갖고 있는 선행마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은 이제 4번마 스틸 더 패션, 11번마 삼상, 12번마 글로벌 천사, 13번마 농번바다, 이 네 마필이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1번마 천마여자라든가 10번마 폴카도 약간의 가능성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 두 마필이 자력으로 이 인기마 네 마필을 넘어서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기마 네 마필에서 끝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인기도를 보면 뭐 예상 인기도긴 하지만 일단 뭐 4번 스틸 더 패션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13번마 농번바다, 11번마 삼상, 12번마 글로벌 천사. 뭐 이 순서대로 인기도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기도 있는 이 네 마필의 순서가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배당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 경주에서 제일 좋게 보는 말은 12번마 글로벌 천사입니다. 제가 믿고 가는 기수죠. 2억 기수가 타고 있고 이제 최근 상승세입니다. 최근 상승세 마필이고 이 마필은 좀 선위권에서 붙여 뛸 수 있는 말인데 뒤에서 올라온다면 솔직히 이 말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경주 흐름이 빠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빠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400m 경주 거리에서 4코너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이 글로벌 천사가 추진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앞선 말들을 다 제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천사의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하다는데 다만 전제는 뭐냐 하면 앞에 선행마가 없다고 해서 이혁기수가 갑자기 선행 경합에 뛰어들거나 이래서 힘한배에 실패한다면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만의 걸음을 좀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13번만 농번바다가 직전 경주에 이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효정 기수가 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이 뭐냐 하면 선행 경합 쪽으로 붙어버리면 몸싸움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게이트가 지금 외곽 게이트에 안 게이트에 발 빠르는 선행마가 있다라는 게 좀 불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2선이나 3선 정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안에서 4번마 스틸 더 패션이 나갈 거고 11번마 삼상이 직전 경주에 순발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도 역시 김용군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뒤에서 놀지 않을 거란 얘기죠. 계속해서 이쪽 그 전 경주를 보시면 바닥권이었습니다. 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출발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김용군 기수가 앞에 치고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11번이 이렇게 딱 따라가게 되면 13번 농번바다가 3선 정렬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힘한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1400m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전개로 봤을 때는 가장 불리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어떻게 보느냐. 4번마 스틸 더 패션의 선행, 그리고 11번마 삼상의 어깨 붙이기, 마지막에 12번 글로벌 천사의 라스트 트립. 이 선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삼상이나 스틸 더 패션이 늦발을 한다면 올라올 그 앞선을 차지할 수 있는 말이 13번마 농번바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12번마 글로벌 천사 이 마필이 전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점을 안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4번마 스틸 더 패션 보여준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습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11번마 삼상, 이 두 마필의 전략은 엇비슷하다라고 보고요. 13번마 농번바다는 전개에 의해서 순위가 많이 갈릴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내 산마 5등급 경주고요. 1400m 경주거리에서 저항을 겨루겠습니다.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인기마 혼전 경주이기는 한데 약간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기마들이 대부분 선행마들이에요. 선행마들이기 때문에 자칫 경합을 할 경우에는 동반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좀 있기 때문에 배팅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7번마 골드럭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마필은 선행 경합도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이거는 상당히 경주에 있어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3착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페로비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성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강한 편성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경주가 승군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군에 적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안정적인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문제는 10번마 디바인 퀸입니다. 이마필은 13번을 뛰면서 1착 1번, 2착 1번을 했는데 이 1착 1번, 2착 1번이 최근입니다. 특히 이게 국산마 6군에서 2착으로 승군을 한 이후에 직전 승군전에서 1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준호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도 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마체가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에 되게 약합니다. 몸싸움에 약한데 쉬운 선행을 간다면 그냥 꽂힐 수도 있습니다. 한 바퀴를 일순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선행 경합에 휘말리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 게이트에 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3번만 마크 에이스는 솔직히 이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와요. 근데 최근에 조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계속 착수권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터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번엔 지금 유현명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이래서 선행 승부를 한다라면 충분히 좋은 걸음이 나올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12번마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서승훈 기수가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선행 승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의 경합이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 몰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랬을 경우에 4번 수소 탱크나 9번 와칸다, 만약에 이런 마필들이 들어온다면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왜? 선행마들이 몰락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전개를 보면 3번마 마크 에이스가 당연히 앞에 나올 거고요. 11번마 디바인킨도 따라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바로 붙여서 5번마 히트더로드, 6번 알파트, 그리고 12번 알파스타, 이런 마필들까지도 선행 승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경합이 심하게 일어나면 역시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 7번마 골드럭입니다. 선입권에서 딱 붙어서 뛸 수 있으니까, 따라가는 전력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페로비치 기수가 만약에 이 마필을 가지고 서두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페로비치 기수가 그렇게 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이 뭐냐? 단독 선행을 간다면 11번 디바인 퀸, 그리고 게이트의 이점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면 3번만 마크 에이스 정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뒷선에서 올라온다면 저는 수소 탱크가 최근에 부진은 하지만 어떤 추입에 좀 기회를 잡았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기 때문에 3번 11번의 앞선, 그리고 7번 골드럭의 선입, 4번 수소탱크의 마지막 추입,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저는 7번 골드럭을 가장 좋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축마고요, 전개에 관계없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3번 마크 에이스, 그리고 단독 선행 갈 수 있는 10번 디바인 퀸, 이 두 마필의 선행 경쟁이라고 보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배당마 4번 수소 탱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고요. 물론 6번 알파하트, 5번 히트더 로드, 12번 알파스타, 이 마필도 안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배팅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육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산마 5등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8번 미라클오프부터 14번 덱신카누까지는 안 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습 선행을 나가고 마지막까지 버티지를 못했던 1번마 동진최강. 직전 경주가 이제 승분전이었습니다. 승분전에서 좀 무리한 전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마 청담 위키드는 기본적으로 강한 말입니다. 근데 편성이 지금까지 상당히 셌었어요. 센 편성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 청담 위키드는 향후 발전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마필은 또 이 질주 습성 자체가 상당히 좀 자유마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압도되고 뒤도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발전 속도는 많이 더뎌요. 자, 그리고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7번 스파플래터.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순발력으로 승부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늑발을 하고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1번 동진최강, 2번 청담 위키드, 7번 스파플래터 이 세 마필의 혼전 구도로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좀 앞서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말을 보고 있습니다. 인기 한 4, 5위권 정도 될 텐데 제가 보고 있는 말은 5번마 발바투입니다. 이 마필은 상당히 늑발을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 전개가 만약에 빨라진다면 올라올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의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뭐냐 하면 발주가 조금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뒷심은 막강한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경주 이렇게 전개를 보시면 일단 7번마 스파플래터가 앞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2번마 청담 위키드가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1번마 동진최강입니다. 직전처럼 또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라는 이점으로 기습 선행을 나가버린다라면 경주는 많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동진최강이 버티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좀 힘한 배를 하면서 가겠다라고 해서 선입권, 소위 말하는 꽃자리죠. 꽃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한 발을 분명히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4번 발바투가 상당히 좀 앞선의 마필들보다는 늦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제 4코드에 접어들면서 이제 7번 스파플래터, 2번 청담 위키드, 1번 동진최강까지 이제 선입권의 1번 동진최강이 앞선의 말들을 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4번 발바투가 마지막 시동을 걸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4번 발바투가 이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 세 마필이 질주 수성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습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힘 한 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래서 발바투를 저는 좋게 보는 거고요. 물론 제 예상에는 조금의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동진최강이나 청담 위키드, 스파플래터 다 강한 말입니다. 절대 약한 말이 아니에요. 현군 5등급에서는 분명히 5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경주 흐름에서 발바투가 과연 라스트 끝걸음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인기맛의 마필의 습성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상당히 혼전을 거둘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5번 발바투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개를 보고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5번 발바투 이 마필을 전개를 보고 발바투가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2번마 청담 위키드 이 마필은 저는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선 전개할 수 있는 7번 스파플래터. 그리고 승분전에 졸전을 펼쳤지만 기본 능력 보유하고 있는 1번 동진 최강까지. 이렇게 4마필을 지금 추천을 하는 경주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1번 동진 최강이 어떤 스타일로 뛰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더 순위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무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 승부라고 보여지고요. 이 마필 외에 나머지 마필들은 저는 솔직히 들어가도 할 말은 없지만 능력상으로는 한 수 아래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마하타이탄, 11번 온누리 질주, 이 두 마필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마필 다 선행에 있어서는 한가닥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에 있어서는 한가닥 하는 말이고요. 앞선을 나간다면 더 뛰는 말입니다. 마하타이탄은 지금까지 8번을 나와서 4번을 우승했고 2착을 1번 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못 갔죠. 그리고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무너졌다고 완전히 마필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이 전 경주에서 2착을 했는데 이때 2착을 한 말은 가디스문입니다. 엄청난 강자죠. 근데 이 가디스문과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 경주는 계속 3연승을 달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행을 좀 편히 간다면 이 마하타이탄이 능력 면에서는 온누리 질주보다는 전 더 낫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직전 경주에서는 게이트가 11번 게이트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6번 게이트고 안쪽에 물론 선행마들이 있기는 하지만 마하타이탄보다 빠른 선행마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온누리 질주보다 오히려 마하타이탄이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고요. 모주노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면서 감량의 이점을 좀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부경에서 감량 이점이라는 건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마하타이탄한테는 경주 전개, 경주 편성에 있어서 조금 유리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11번마 온누리 질주,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또 3번의 3착을 기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란 얘기죠. 직전 경주, 이 외산마 경주에 나와서 2착을 했는데, 근데 이때 1착을 한 말이 2번마 위닝 댄서예요. 근데 이때 이 온누리 질주가 선행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상당히 발빠르게 선행을 갔는데 이 마필은 솔직히 순발력보다는요, 밀고 나오는 힘입니다. 밀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힘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거리 1400m, 좀 경주거리가 지금 늘어난 거리에서 조금은 편성이 강해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온누리 질주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 저는 이번 경주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 경주에서 이 온누리 질주를 아주 강하게 보기 어렵다. 물론 뭐 능력상으로 자력 승부는 가능한 마필이지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2번마 위닝 댄서, 이 마필은 계속해서 혼합군 경주에 좀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산마들과 계속해서 겨뤄봤고요. 국산마 4군에서도 입상 경험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들쑥날쑥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복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을 어떻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전력으로 갈 수 있느냐, 안정적 전력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직전 경주보다 아무래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5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올라가서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정도 부담 중량은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마필이 초반에 어느 정도로 붙을 수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마하타이탄과 온누리 질주가 경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주의 흐름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른 경주를 어떻게 따라가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4코너, 그러니까 직선주로까지 어느 정도 자기 페이스로 사정권 안에 놓고 간다면 충분히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는 6, 11, 2, 이 세 마필의 3파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6번 마하타이탄과 11번 온누리 질주, 이 두 마필 조합은 솔직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선행경합이 원체 셀 거기 때문에. 물론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이 놀고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복병으로 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9번마 영성특급.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말인데 이제 4군으로 승군을 하면서 좀 어려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올드 패션드의 자마입니다. 이 올드 패션드의 자마들은 어떻게든 강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러설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마필도 선행을 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지만 조금은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선행 가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입전개로 이 앞선의 말들 6번하고 11번을 딱 보내주고 이 뒤에 딱 붙어서 갈 수 있다면 이 앞의 말들이 경쟁이 날 거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전개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전개 예측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간단하게 선행마선에서 선행마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마선에서 끝날 수 있다. 그러면 마하타이탄과 온누리 질주 이 두 조합이, 이 복숭 조합이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한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두 마필의 구도를 깰 수 있는 건 역시 2번마 위닝 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9번마 영성특급이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앞선의 말들도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전개의 편성에서 2번마 위닝 댄서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행승부할 수 있는 6번 마하타이탄, 그리고 깜짝 승부를 한다면 9번 영성특급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지금 추천을 하고요. 인기마가 될 11번 온누리 질주는 마하타이탄과의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 국내 산마 5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12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1200m 기본적으로 단거리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유리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터지는 경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인기마들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갖춰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예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1번마 빅플랜, 5번마 블랙실버, 7번마 브레어왕, 그리고 11번마 골든찬스, 이 정도가 지금 선행 경합을 펼칠 겁니다. 선행 경합을 펼칠 건데 저는 이 마필들 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200m라는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단거리를 해서 선행마들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건데 선행마가 많은 경주, 이런 경주에서 어느 한 마리가 도주를 하지 못하고 뭉쳤을 경우에는 선행마들이 다 무너지고 외곽 4코너 직선주로 해서 외곽으로 빼서 들어오는 말들이 추입으로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가 지금 그런 흐름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선행을 갈 수 있는 7번마 브레어왕, 데뷔전에서 이제 그 순발력을 보였고요.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인기 1위로서 순발력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너졌거든요.
자, 그리고 경주거리 다시 1200m로 왔습니다. 근데 조교가 상당히 약합니다. 물론 기수가 장추열 기수에서 빅투아르 기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추열 기수 못하는 기수는 아닌데 그래도 선행마 말머리는 빅투아르 기수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조교는 상당히 약해졌다. 그러니까 앞선에 나가기는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의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11번마 골든 찬스. 이마필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외곽에 가 있습니다. 이런 불리함을 좀 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에 선행을 갈 수 없는 위치, 그렇다라고 한다면 볼 수가 없는데 이마필들이 왜 다 어렵냐? 1번마 빅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번마 빅플랜. 이 빅플랜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발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앞선 장악하고 갑니다. 순발력이 조금 늦으면 밀고라도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고 거기에 기수도 김옥성 기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게이트까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치고 나올 거란 얘기죠. 무조건 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앞선에서 뛸 수 있는 5번마 블랙 실버라든가 7번마 브레여왕, 11번마 골든 찬스 이 마필들이 다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7번마 브레여왕하고 11번마 골든 찬스 이 두 마필이 인기마거든요. 물론 이번 경기의 최대 인기마는 6번마 블랙 루키입니다. 저는 이 마필은 인정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용곤 기수가 이마필을 가지고 앞선에 무리하게 나가진 않을 거란 얘기죠.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겁니다. 물론 이마필도 지금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기존의 5군마보다는 승군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그러니까 액면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액면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번마 블랙 루키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행마가 다 죽는다.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진다라고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뭐냐? 이 선행마들이 앞에 나갔을 때 뒤에 붙어서 갈 수 있는 말이 6번마 블랙 루키, 그리고 9번마 드림걸스, 12번마 엘리트 파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9번마 드림걸스, 물론 지금 10번을 나와서 1승 한 번 하고 2위 한 번 한 말입니다. 볼 거는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끈끈하게 뛰는 말입니다. 이마필은.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12번마 엘리트 파워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직전 경주 1착을 하면서 승군을 했는데 이마필도 좀 앞선 전개를 하긴 하는 말입니다. 물론 뭐 선을 가서 더 뛰기는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역 기수가 무리하게 선행만 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역 기수 게이트 이탈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기수입니다. 만약에 1번 빅플레이나 11번 골든 찬스를 초반 순발력에서 자기가 게이트 이탈 능력으로 앞설 수 있다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합에 말려버리면 이마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선입 전개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사코노 직선주로 해서 외곽으로 빼서 추임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지금 최대 보병마로 보는 거는 10번마 셋더페이스입니다. 자, 임다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입 기수가 추입으로 말을 갖고 올라온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거는 지금 1200m 단거리 경주거든요. 단거리라면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초반에만 붙여 뛸 수 있다면 끝걸음, 즉 라스트 추입력은 제일 좋은 말입니다. 저는 이 경주를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6번마 블랙 루키를 제외하고는 인기만을 다 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당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자, 기본적으로 6번 블랙 루키 이마필은 인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12번 엘리트 파워 그리고
9번 드림걸스까지 이 세 마필을 추천을 하는 경주고요. 배당을 놓고 간다면 저는 10번 셋더 페이스를 추천합니다.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가볍게 그냥 10번 셋더 페이스를 놓고 배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경의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등급의 경주가 되겠고요. 16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좀 두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2번마 부경천사, 3번마 뉴스메이커, 9번마 맨 오브 탑, 이렇게 세 마필이 외산마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산마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외산마 세 마필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말이 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일단 부경천사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뉴스메이커는 솔직히 최근에 좀 하향세입니다. 하향세이기는 한데 조교를 상당히 좀 강하게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서승훈 기수가 좀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메이커는 좀 보류를 하고요. 맨 오브 탑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꾸준히 자기 위치는 좀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마필은 지금 그 우승이 없어요. 우승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 이 경주에서는 지금 1600m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 승부가 좀 가능합니다. 선행 승부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마필 중에서 일단 외산마 중에서 부경천사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자, 나머지 그러면은 국산마 중에서 이 국산마들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는 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말은 4번마 글로벌탑, 8번마 톰메이트, 11번마 트라이엄프 킹, 14번마 여왕의 미소입니다. 이렇게 네 마필을 놓고 봤을 때 이 11번마 트라이엄프 킹은 지금까지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필의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다만 문제는 뭐냐,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이라는 거고, 이 승군전의 부담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인데, 같이 뛸 국산마들 글로벌톱, 톰메이트, 여왕의 미소와 비교를 하자면 트라이엄프 킹이 아무래도 상승세에 있습니다. 자, 여왕의 미소는 대상경주까지 나갔던 마필이죠. 대상경주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 지금 침체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본 능력은 갖고 있어요.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데 웬일인지 지금 자기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인기는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필은 뭐 서승훈 기수, 유현명 기수 이런 기수들이 계속 하던 말이죠. 근데 외곽에 있다. 그리고 조교가 약하다. 이번 경주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톱메이트 중에서는 어느 마필이 나냐? 일단 톱메이트는 선행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권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실바 기수가 이런 마필을 상당히 잘 제어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4번마 글로벌 톱은 조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톱이 만약에 그 앞선을 좀 붙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앞선으로 나올 수 있다면 걸음은 조금 더 낼 수 있습니다. 직전 경주가 상당히 늦발을 했던 경주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이 마필을 타고 늦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두 번의 실수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한다면 글로벌 톱도 분명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경주는 3번 뉴스메이커, 4번 글로벌 탑, 8번 톰메이트, 9번 맨 오브 탑, 11번 트라이엄프 킹, 이렇게 5마리의 경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트라이엄프 킹하고 9번 맨 오브 탑,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아마 그 최저 배당을 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9번마 맨 오브 톱을
자르려고 합니다. 왜? 결정력이 일단 부족한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선행승부를 해야 되는데 앞선에 나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몸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맨 오브 탑이 버틸 수 있느냐?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능력에서 맨 오브 탑과 뉴스메이커를 비교하자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뉴스메이커는 선의권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경 5경주 인기마인 맨 오브 탑을 좀 자르고 갑니다. 자르고 가고 11번마 트라이엄프 킹이 발군의 어떤 뭐 충마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전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예상을 하자면요. 마번을 정리하면 일단 11번마 트라이엄프 킹, 다음에 4번마 글로벌 톱, 8번마 톱메이트,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3번마 뉴스메이커, 이 마필을 복병으로 봅니다. 그런데 1148 이 순서로 쓰기는 했지만 트라이엄프 캣이 충마다 그게 아니고 이 세 마필은 솔직히 혼전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인기마인 9번마 맨 오브 톱을 제외하고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실전 배팅에서 배팅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8경주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쟁이 되겠고요.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안게이트 말들이 상당히 좀 유리해 보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외곽 게이트의 말들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1번마 두손장군, 2번마 예스테이크, 3번 남산의 별, 4번 매직 페인터, 6번 에코 빅터, 7번 로얄 엘비스, 뭐 다 우승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들입니다. 하물며 5번 데디코장까지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우열은 나오겠죠. 순위는 정해집니다. 네, 순위는 정해지는데 이 마필은 전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마필의 이번 경기에서 제일 좋게 보는 말은 6번마 에코 빅터입니다. 자, 이 마필은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다가 최근 두 경주에서 선행을 나오고 무너졌습니다. 이 두 경주를 다 무너졌는데 요때도 부담 중량이 57을 달고 뛰었었어요. 상당히 부담 중량이 높았죠. 근데 요때는 지금 58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에 대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58 정도 된다면은 엄청나게 강한 말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연속으로 2번 달았고 그 전에도 계속 57을 달았다. 이건 상당한 부담이죠. 상당한 부담인데 이번에는 지금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1400m에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면 순발력만큼은 이 에코 빅터가 절대 다른 마필을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다빈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 승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저는 부담 중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7번마 로얄 엘비스, 이것도 선행 일변도의 말이거든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로얄 엘비스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에코 빅터를 축으로 놓고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이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면 이 경주에 어느 정도 좀 붙여 들어갈 수 있는 말, 다시 말하면 바닥 추임마들은 좀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랬을 때 좀 빨리 붙여 들어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두손장군 그리고 4번마 매직 페인터입니다. 이 두 마필은 어느 정도 붙여가면서 추임력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번 두손장군이 최대 인기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은 지금 부담 중량이 4kg가 증가했습니다. 4kg 증가해서 물론 56이기 때문에 500kg대, 520kg대 말이니까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전 경주에 비해서 갑자기 4kg가 늘었다. 이거는 결코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손 장군을 축으로 놓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6번마 에코 빅터가 선행을 잡고 1번 두손 장군, 4번 매직 페인터 이 두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로 끝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또 하나의 인기마인 3번 남산의 별. 이 마필이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연속 이제 그 3착을 연속해서 두 번을 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기마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이 마필이 왜 지금 인기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제외할 겁니다. 포지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남산의 별은 1번 두선 장군과 매직 페인터가 빠르게 선입권에 붙이는 상황에서는 결국 뒷선에서 정렬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경주 흐름이 빠른데 마지막에 넘어선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국산마죠. 국산마인 2번마 예스테이크. 저는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당연히 이 마필이 올라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선에서 치열하게 몸싸움이 벌어진다면 이 2번마 예스테이크는 솔직히 아무 부담 없이 뛸 수가 있습니다. 우에다 기수가 기승해서 마이너스 3kg의 감량 이점이 있죠. 그렇다면 외곽에서 직선주로 외곽에서 마음껏 쳐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가망성도 있죠. 물론 이게 승분전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스테이크 입장에선 이번 경주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이거든요. 뭐 상대가 강하니까, 그리고 승분전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마필들이 이 예스테이크에 대한 견제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6번 에코 빅터 이 마필의 단독 선행을 좀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따라서 에코 빅터를 단독 선행으로 보기 때문에 7번마 로열 엘비스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선입권에서 들어올 수 있는 1번마 두손 장군, 그리고 김영군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4번마 매직 페인터,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는 국산마인 2번마 예스테이크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오늘 교차 경주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2등급의 단거리 경주는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변이 좀 발생을 하는데, 이번 경주 생각을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히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2번마 영광의 시크릿, 그 다음에 7번마 반지의 요정, 9번마 골든 위너입니다. 원래는 이 골든 위너라는 말은 선행력이 좀 막강한 말이죠.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마필이 거의 축마가 돼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4.5kg가 늘어났습니다. 부담 중량이. 그러니까 전 경주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1200m에서 순발력으로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준우승을 했던 말이 석세스 파티고요. 3착을 했던 말이 6번마, 지금 현재 7번을 출전하고 있는 반지의 요정, 그리고 4착이 영광의 시크릿입니다. 착차가 좀 많이 벌어졌죠. 골든 위너가 거의 뭐 2초 이상, 3초 정도의 차이를 뒀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4.5kg의 부담 중량이 솔직히 무거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골든 위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부경경마장에서 4.5kg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반지의 요정이나 영광의 시크릿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세 마필이 선두 경합을 해야 됩니다. 선두 경합을 했을 때 골든 위너가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죠. 부담 중량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질 않았다면 솔직히 골든 위너를 축마로 놓고 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광의 시크릿이나 반지의 요정도 좀 무너질 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솔직히 선입권에서 붙일 수 있는 3번 오션 피닉스나 수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6번 해피 피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마지막
한 번에 추입 기회는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골든 위너를 충마로 볼 수 있다면 이 베팅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충마로 보질 않는다. 이번 경주 충마 놓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행마 3마리가 그냥 치열한 다툼을 하다가 그 선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9번 골든 위너, 2번 영광의 시크릿, 그리고 7번 반지의 요정, 이렇게 세 마필의 선행 경합으로 끝날 것인데 이 세 마필의 능력은 핸디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찐 개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의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혼합 3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밌는 경주가 된다라는 게 완전 뭐 혼전 상태라서 재밌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열은 좀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우열은 드러나는 경주인데 경주의 전개에 따라서 순위가 막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보는 말은 1번마 춘산, 10번마 문화킹, 11번마 콘스티솔로, 12번마 글로벌 삭스, 이렇게 4마피를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번마 춘산은 이제 과거에 상당히 좀 그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말이죠. 그러다가 장기 휴양을 하고 나서 영 컨디션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1800m에서 12초 1이라는 마지막 팔롱타임을 가지고 2착을 차지하면서 마필이 좀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게이트 1번 게이트.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이 저는 선입전개도 가능하다. 이번 편성에서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입전개도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12번마 글로벌 삭스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1400m에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때 1착을 한 말이 1번마 별나라 신사예요. 근데 이 글로벌 삭스는 계속해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좋은 성적을 내왔었는데 요 경주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별나라 신사를 타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삭스는 멀로 기수가 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이 글로벌 삭스는 기본적으로 선입권 후미에서 마지막 한 발 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전형적으로 1군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로벌 삭스의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이 9위한 이 경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 실력을 다 발휘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번마 콘스티솔로 이 마필이 지금 2.5의 감량 2점을 안고 있고요. 최근 상승세죠. 이 마필은 지금 현재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과 2착을 한 번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만큼 기본기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에 상대는 생각보다 편성은 좀 강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콘스티솔로가 정말로 능력 있는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이었냐를 좀 결정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요 직전 경주, 요 2착을 한 요 1700m 경주에서 글로벌 삭스와 같이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티솔로가 선행을 나가고 마지막에 글로벌 삭스한테 잡혔던 그런 경주인데, 이 경주의 재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고요. 10번만 문화킹은 지금 보여준 전력으로는 솔직히 1번 춘산이나 11번 콘스티솔로, 12번 글로벌 삭스에는 좀 못 미칩니다. 못 미치는데 이 마필이 지금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1800m에서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티기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임기원 기수가 앞에 치워놓고 마지막 버티기를 참 잘하는 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뭐 여기 뭐 황금 럭키라든가 패션 피플, 리트보이 플래시 뭐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좀 팔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인 능력에서 이 네 마필이 좀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12번 글로벌 삭스 적임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삭스의 마지막 추입을 기대해 보는 거고요. 1번마 춘산, 그리고 최근 상승세의 11번마 콘스티솔로까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앞선 전개를 해서 마지막 버텨본다면 10번마 문학킹까지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1등급의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역시 조심하셔야 될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7월달부터는 아무래도 관객 입장이 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서울 경마장 문이 열린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핵심은 이겁니다. 10번마 이스트제트. 직전 경주에 이제 일착을 하고도 실격 처리가 됐죠. 멀로 기수가 실격 처리가 되면서 결국은 우승을 못했습니다. 현재 단거리에는 거의 최강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트제트 그리고 어마어마, 물론 어마어마가 당연히 단거리는 더 최강자죠. 근데 이 어마어마에 유일하게 대항마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이스트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트제트를 지금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트제트를 믿는다면 당연히 이스트제트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저배당 공략이 되겠죠. 근데 이스트제트가 지난번에 실격도 했었고 멀로 기수가 다시 재기승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도 좀 어려운 승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이스트제트에 대항할 수 있는 말은 역시 12번마 도끼블레이드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단거리에서는 이 도끼블레이드도 절대 무시를 못하죠. 어마어마와 같이 맞붙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필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도끼블레이드도 최근에 좀 사연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9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죠. 좀 공백도 좀 길어졌고요. 경주 중지도 됐었고 낙마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연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좀 밀려 있다라는 거. 근데 솔직히 순발력 좋은 이 이스트제트나 어마어마, 도끼블레이드 뭐 이런 마필들은요, 안 게이트에 있는 거와 외곽 게이트에 있는 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능력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지금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대항마는 2번마 큐피드가입니다. 자, 직전 이제 1등급 승군전에서 이제 5착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물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스트제트나 도끼블레이드를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선행마들의 그 초반 경합을 역이용한다면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에 딱 붙어서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이스트제트와 도끼블레이드가 도주로 치고 나갈 때 어느 정도 붙여갈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마 큐피드 가이도 좀 가망성이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3번마 MJ 파워, 이 마필도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2착을 했죠. 물론 경주 결과는 3착이었습니다만 이스트제트가 강착이 되면서 이제 어부지리로 2착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직전 경주 3월달 경주에서는 3착을 했는데 이때 우승마가 어마어마하고요. 2착마가 이스트제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MJ 파워도 자기 걸음은 냈다라는 거고요. 뭐 선행력을 살릴 수 있는 1번마 해우, 뭐 청담 진이, 뭐 이런 마필들도 뭐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저는 솔직히 한 수 아래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지금 경마가 계속 진행이 됐고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다면 10번마 이스트제트와 12번 도끼블레이드 이 두 마필은 솔직히 격이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상경주급 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트제트는 지난번 강착의 여파가 있고요. 실격의 여파가 있습니다. 12번마 도끼블레이드는 좀 9주 정도로 쉬고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그 흐름이 크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솔직히 이거는 단방 추천이 맞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10번 이스트제트. 저는 지난번 강착의 아픔을 이겨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2번 도끼블레이드. 저는 기본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단방 조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둘 중에 한 마리가 현장에서 별로다라고 했을 때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게 2번 큐피드 가이 그리고 3번 MJ 파워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현장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10번마 이스제트나 시와 도끼블레이드가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더라.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단방을 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